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시나마 일상 너머의 세계를 사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즉 터는 단순히 흙과 돌의 집합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시간과 생명의 기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터는 예로부터 삶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던 것은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연의 정교한 균형이 인간의 손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의 허리가 잘리고 수백 년을 흘렀을 물길이 하루아침에 마른 땅으로 변한다면 그 땅이 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바로 그런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땅입니다. 한때는 푸른 산의 정기를 받고 맑은 개천이 발치해서 속삭이던 분명 좋은 기운이 감돌았을 터. 하지만 지금은 그 물길이 끊기고 주변은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위한 공사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흐르던 혈맥이 끊긴 땅 위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고 스산한 바람만이 감도는 두 채의 폐가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단순히 낡고 버려진 곳의 음산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에너지, 땅의 근원적인 힘이 상처 입어내지르는 고통스러운 신음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어디선가 애달픈 게 짖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있는 듯한 그 소리. 이야기는 바로 그 정체불명의 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자 왼쪽 구석의 어둠 속에 한 할머니의 형상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70대쯤으로 보이는 연세, 화사한 꽃무늬 몸빼와 자색 고쟁이. 2000년대 초반 우리네 할머니들이 흔히 입으셨을 법한 정겨운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정겨움 대신 낯선 이의 방문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소? 그녀의 목소리는 없지만 그 마음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할머니는 바깥을 가리키며 시끄러워 죽겠다고 타박합니다. 아까부터 들려오는 극에 짖는 소리 때문인 듯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편안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날카롭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작은 액마기용 비방 물건을 가리키며 불편하니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재차 쏘아붙입니다. 영가는 본질적으로 한 기운에 끌리기에 양한 기운을 가진 물건을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강한 경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안고 저희는 옆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바로 앞에 서 있는 60대 중후반의 할아버지. 하늘색 반팔 카라티에 회색 반바지 차림.
이분 역시 표정이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그에게도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묻자 첫 번째 할머니와 똑같이 편안해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자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터에 미친놈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친놈은 밤낮 없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모두를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냐는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 앞 개천 물길 막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지. 그는 이 터의 변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공사로 인해 땅의 기운이 흔들리자 이 근처에 즐비했던 묘들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묘바람입니다. 조상의 안식처인 산소에 탈이 생기면 그곳에 깃든 백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영향이 영가 상태인 조상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후손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현상. 그는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묘바람을 맞아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곳에서 느껴지는 뒤틀린 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곳은 본래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어갔어야 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부른 성급한 공사가 땅의 균형을 깨뜨렸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웠으며 평범했던 폐가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적에 짖는 소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개를 키워본 적이 있으면서도 유독 저 소리만은 끔찍하게 싫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비극의 실마리를 쥔 또 다른 영혼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색 운동복 차림의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그는 다른 영혼들과는 달리 우리를 보자마자 할 말이 있다며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밖에서 짖고 있는 저 개를 잡아먹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층에서 만났던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할머니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영혼의 이야기에 따르면 할머니에게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약한 아들을 위해 몸보신을 시킨다며 아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개를 잡아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죽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래층의 할아버지와 술 취한 아저씨 영가는 모두 할머니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새로운 영가가 들어오면 감시하고 통제하며 할머니에게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땅의 기운이 혼탁해진 이 틈을 타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이곳의 모든 영혼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할머니한테 잘못 보이면 아들을 불러요. 그럼 그 끔찍한 비명이 시작되어 젊은 영혼은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호호 하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아까부터 끈질기게 들려오던 게 짖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마치 자신을 잡아먹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것처럼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은 젊은 영혼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작은 주인을 미치게 만든 원흉의 목소리를, 그래서 그토록 처절하게 짖으며 자신의 하늘, 그리고 이터에 도살인 거대한 아기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쫓아와 짖는 놈이라던 할머니의 저주 섞인 푸념은 사실 그녀 스스로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동물의 끈질긴 원한의 메아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터가 가진 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좋은 터는 사람과 영혼 모두에게 안식처가 되지만 한번 탈이 나고 사악한 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장악되면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공사로 인해 약해지고 혼탁해진 땅의 기운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실현할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건물들을 감싸고 있는 기운의 근원을 따라 옥상으로 향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불길한 존재감을 마주했습니다. 짙은 남색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길한 기운이 옥상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창살 같은 예리한 에너지가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 그리고 그곳에 지붕 난간 위에 검은 코트를 입은 형상이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인간 영혼에게서 느껴지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전혀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만을 내뿜는 존재. 그는 이 터의 상처를 비집고 들어온 외부의 존재일까?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는 본래의 터주신일까? 감히 다가설 수조차 없는 그 강력한 기운 앞에서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할머니의 악행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우리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의 작은 욕심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가? 한이란 무엇이며 그 깊은 원하는 시공을 넘어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곳에 갇혀버린 모든 영혼들, 특히 잔혹한 행위의 희생양이 된 젊은 영혼과 그가 사랑했던 작은 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를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영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디 그들의 한이 풀리고 이 상처 입은 땅에도 언젠가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잊혀진 목소리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시나마 일상 너머의 세계를 사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즉 터는 단순히 흙과 돌의 집합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시간과 생명의 기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터는 예로부터 삶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던 것은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연의 정교한 균형이 인간의 손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의 허리가 잘리고 수백 년을 흘렀을 물길이 하루아침에 마른 땅으로 변한다면
그 땅이 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바로 그런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땅입니다. 한때는 푸른 산의 전기를 받고 맑은 개천이 발치해서 속삭이던 분명 좋은 기운이 감돌았을 터. 하지만 지금은 그 물길이 끊기고 주변은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위한 공사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흐르던 혈맥이 끊긴 땅 위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고 스산한 바람만이 감도는 두 채의 폐가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단순히 낡고 버려진 곳의 음산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에너지, 땅의 근원적인 힘이 상처 입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신음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어디선가 애달픈 게 짖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듯한 그 소리.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정체불명의 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자 왼쪽 구석의 어둠 속에 한 할머니의 형상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70대쯤으로 보이는 연세, 화사한 꽃무늬 몸빼와 자색 고쟁이. 2000년대 초반 우리네 할머니들이 흔히 입으셨을 법한 정겨운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정겨움 대신 낯선 이의 방문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소? 그녀의 목소리는 없지만 그 마음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할머니는 바깥을 가리키며 시끄러워 죽겠다고 타박합니다. 아까부터 들려오는 극에 짖는 소리 때문인 듯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편안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날카롭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작은 액마기용 비방 물건을 가리키며 불편하니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재차 쏘아붙입니다. 영가는 본질적으로 한 기운에 끌리기에 양한 기운을 가진 물건을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강한 경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안고 저희는 옆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60대 중후반의 할아버지. 하늘색 반팔 카라티에 회색 반바지 차림. 이분 역시 표정이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그에게도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묻자 첫 번째 할머니와 똑같이 편안해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자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터에 미친놈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친놈은 밤낮 없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모두를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냐는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 앞 개천 물길 막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지. 그는 이 터의 변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공사로 인해 땅의 기운이 흔들리자 이 근처에 즐비했던 묘들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묘바람입니다. 조상의 안식처인 산소에 탈이 생기면 그곳에 깃든 백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영향이 영가 상태인 조상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후손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현상. 그는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묘바람을 맞아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곳에서 느껴지는 뒤틀린 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곳은 본래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어갔어야 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부른 성급한 공사가 땅의 균형을 깨뜨렸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웠으며 평범했던 폐가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적에 짖는 소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개를 키워본 적이 있으면서도 유독 저 소리만은 끔찍하게 싫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비극의 실마리를 쥔 또 다른 영혼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색 운동복 차림의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그는 다른 영혼들과는 달리 우리를 보자마자 할 말이 있다며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밖에서 짖고 있는 저 개를 잡아먹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층에서 만났던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할머니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영혼의 이야기에 따르면 할머니에게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약한 아들을 위해 몸보신을 시킨다며 아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개를 잡아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죽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래층의 할아버지와 술 취한 아저씨 영가는 모두 할머니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새로운 영가가 들어오면 감시하고 통제하며 할머니에게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땅의 기운이 혼탁해진 이 틈을 타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이곳의 모든 영혼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할머니한테 잘못 보이면 아들을 불러요. 그럼 그 끔찍한 비명이 시작되어 젊은 영혼은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호호 하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아까부터 끈질기게 들려오던 게 짖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마치 자신을 잡아먹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것처럼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은 젊은 영혼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작은 주인을 미치게 만든 원흉의 목소리를, 그래서 그토록 처절하게 짖으며 자신의 하늘, 그리고 이터에 도살인 거대한 아기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쫓아와 짖는 놈이라던 할머니의 저주 섞인 푸념은 사실 그녀 스스로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동물의 끈질긴 원한의 메아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터가 가진 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좋은 터는 사람과 영혼 모두에게 안식처가 되지만 한번 탈이 나고 사악한 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장악되면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공사로 인해 약해지고 혼탁해진 땅의 기운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실현할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건물들을 감싸고 있는 기운의 근원을 따라 옥상으로 향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불길한 존재감을 마주했습니다. 짙은 남색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길한 기운이 옥상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창살 같은 예리한 에너지가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 그리고 그곳에
지붕 난간 위에 검은 코트를 입은 형상이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인간 영혼에게서 느껴지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전혀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만을 내뿜는 존재. 그는 이 터의 상처를 비집고 들어온 외부의 존재일까?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는 본래의 터주신일까? 감히 다가설 수조차 없는 그 강력한 기운 앞에서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할머니의 악행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우리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의 작은 욕심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가? 한이란 무엇이며 그 깊은 원하는 시공을 넘어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곳에 갇혀버린 모든 영혼들, 특히 잔혹한 행위의 희생양이 된 젊은 영혼과 그가 사랑했던 작은 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를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영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디 그들의 한이 풀리고 이 상처 입은 땅에도 언젠가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잊혀진 목소리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시나마 일상 너머의 세계를 사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즉 터는 단순히 흙과 돌의 집합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시간과 생명의 기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터는 예로부터 삶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던 것은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연의 정교한 균형이 인간의 손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의 허리가 잘리고 수백 년을 흘렀을 물길이 하루아침에 마른 땅으로 변한다면 그 땅이 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바로 그런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땅입니다. 한때는 푸른 산의 정기를 받고 맑은 개천이 발치해서 속삭이던 분명 좋은 기운이 감돌았을 터. 하지만 지금은 그 물길이 끊기고 주변은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위한 공사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흐르던 혈맥이 끊긴 땅 위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고 스산한 바람만이 감도는 두 채의 폐가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단순히 낡고 버려진 곳의 음산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에너지, 땅의 근원적인 힘이 상처 입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신음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어디선가 애달픈 게 짖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듯한 그 소리.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정체불명의 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자 왼쪽 구석의 어둠 속에
한 할머니의 형상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70대쯤으로 보이는 연세, 화사한 꽃무늬 몸빼와 자색 고쟁이. 2000년대 초반 우리네 할머니들이 흔히 입으셨을 법한 정겨운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정겨움 대신 낯선 이의 방문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소? 그녀의 목소리는 없지만 그 마음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할머니는 바깥을 가리키며 시끄러워 죽겠다고 타박합니다. 아까부터 들려오는 극에 짖는 소리 때문인 듯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편안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날카롭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작은 액마기용 비박 물건을 가리키며 불편하니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재차 쏘아붙입니다. 영가는 본질적으로 한 기운에 끌리기에 양한 기운을 가진 물건을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강한 경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안고 저희는 옆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60대 중후반의 할아버지. 하늘색 반팔 카라티에 회색 반바지 차림. 이분 역시 표정이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그에게도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묻자 첫 번째 할머니와 똑같이 편안해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자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터에 미친놈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친놈은 밤낮 없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모두를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냐는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 앞 개천 물길 막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지. 그는 이 터의 변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공사로 인해 땅의 기운이 흔들리자 이 근처에 즐비했던 묘들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묘바람입니다. 조상의 안식처인 산소에 탈이 생기면 그곳에 깃든 백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영향이 영가 상태인 조상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후손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현상. 그는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묘바람을 맞아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곳에서 느껴지는 뒤틀린 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곳은 본래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어갔어야 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부른 성급한 공사가 땅의 균형을 깨뜨렸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웠으며 평범했던 폐가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적에 짖는 소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개를 키워본 적이 있으면서도 유독 저 소리만은 끔찍하게 싫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비극의 실마리를 쥔 또 다른 영혼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색 운동복 차림의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그는 다른 영혼들과는 달리 우리를 보자마자 할 말이 있다며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밖에서 짖고 있는 저 개를 잡아먹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층에서 만났던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할머니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영혼의 이야기에 따르면 할머니에게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약한 아들을 위해 몸보신을 시킨다며 아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개를 잡아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죽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래층의 할아버지와 술 취한 아저씨 영가는 모두 할머니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새로운 영가가 들어오면 감시하고 통제하며 할머니에게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땅의 기운이 혼탁해진 이 틈을 타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이곳의 모든 영혼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할머니한테 잘못 보이면 아들을 불러요. 그럼 그 끔찍한 비명이 시작되어 젊은 영혼은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호호 하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아까부터 끈질기게 들려오던 게 짖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마치 자신을 잡아먹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것처럼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은 젊은 영혼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작은 주인을 미치게 만든 원흉의 목소리를, 그래서 그토록 처절하게 짖으며 자신의 하늘, 그리고 이 터에 도살인 거대한 아기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쫓아와 짖는 놈이라던 할머니의 저주 섞인 푸념은 사실 그녀 스스로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동물의 끈질긴 원한의 메아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터가 가진 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좋은 터는 사람과 영혼 모두에게 안식처가 되지만 한번 탈이 나고 사악한 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장악되면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공사로 인해 약해지고 혼탁해진 땅의 기운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실현할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건물들을 감싸고 있는 기운의 근원을 따라 옥상으로 향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불길한 존재감을 마주했습니다. 짙은 남색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길한 기운이 옥상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창살 같은 예리한 에너지가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 그리고 그곳에 지붕 난간 위에 검은 코트를 입은 형상이 뒤돌아서 있었습니다. 인간 영혼에게서 느껴지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전혀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만을 내뿜는 존재. 그는 이 터의 상처를 비집고 들어온 외부의 존재일까?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는 본래의 터주신일까? 감히 다가설 수조차 없는 그 강력한 기운 앞에서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할머니의 악행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우리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의 작은 욕심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가? 한이란 무엇이며 그 깊은 원하는 시공을 넘어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곳에 갇혀버린 모든 영혼들, 특히 잔혹한 행위의 희생양이 된 젊은 영혼과 그가 사랑했던 작은 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를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영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디 그들의 한이 풀리고 이 상처 입은 땅에도 언젠가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잊혀진 목소리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시나마 일상 너머의 세계를 사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즉 터는 단순히 흙과 돌의 집합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시간과 생명의 기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터는 예로부터 삶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던 것은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연의 정교한 균형이 인간의 손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의 허리가 잘리고 수백 년을 흘렀을 물길이 하루아침에 마른 땅으로 변한다면 그 땅이 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바로 그런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땅입니다. 한때는 푸른 산의 정기를 받고 맑은 개천이 발치해서 속삭이던 분명 좋은 기운이 감돌았을 터. 하지만 지금은 그 물길이 끊기고 주변은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위한 공사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흐르던 혈맥이 끊긴 땅 위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고 스산한 바람만이 감도는 두 채의 폐가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단순히 낡고 버려진 곳의 음산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에너지, 땅의 근원적인 힘이 상처 입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신음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어디선가 애달픈 게 짖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듯한 그 소리.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정체불명의 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자 왼쪽 구석의 어둠 속에 한 할머니의 형상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70대쯤으로 보이는 연세, 화사한 꽃무늬 몸빼와 자색 고쟁이. 2000년대 초반 우리네 할머니들이 흔히 입으셨을 법한 정겨운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정겨움 대신 낯선 이의 방문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소? 그녀의 목소리는 없지만 그 마음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할머니는 바깥을 가리키며 시끄러워 죽겠다고 타박합니다. 아까부터 들려오는 극에 짖는 소리 때문인 듯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편안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날카롭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작은 앵마기용 비방 물건을 가리키며 불편하니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재차 쏘아붙입니다. 영가는 본질적으로 한 기운에 끌리기에 양한 기운을 가진 물건을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강한 경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안고 저희는 옆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60대 중후반의 할아버지. 하늘색 반팔 카라티에 회색 반바지 차림. 이분 역시 표정이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그에게도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묻자 첫 번째 할머니와 똑같이 편안해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자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터에 미친놈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친놈은 밤낮 없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모두를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냐는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 앞 개천 물길 막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지. 그는 이 터의 변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공사로 인해 땅의 기운이 흔들리자 이 근처에 즐비했던 묘들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묘바람입니다. 조상의 안식처인 산소에 탈이 생기면 그곳에 깃든 백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영향이 영가 상태인 조상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후손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현상. 그는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묘바람을 맞아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곳에서 느껴지는 뒤틀린 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이곳은 본래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어갔어야 할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부른 성급한 공사가 땅의 균형을 깨뜨렸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웠으며 평범했던 폐가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적에 짖는 소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에 개를 키워본 적이 있으면서도 유독 저 소리만은 끔찍하게 싫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다른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입을 맞춘 듯 같은 말을 반복하며 진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비극의 실마리를 쥔 또 다른 영혼과 마주하게 됩니다. 회색 운동복 차림의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 그는 다른 영혼들과는 달리 우리를 보자마자 할 말이 있다며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밖에서 짖고 있는 저 개를 잡아먹였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층에서 만났던 평범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할머니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영혼의 이야기에 따르면 할머니에게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약한 아들을 위해 몸보신을 시킨다며 아들이 애지중지 키우던 개를 잡아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들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죽어서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래층의 할아버지와 술 취한 아저씨 영가는 모두 할머니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새로운 영가가 들어오면 감시하고 통제하며 할머니에게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땅의 기운이 혼탁해진 이 틈을 타 자신의 아들을 앞세워 이곳의 모든 영혼을 지배하고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할머니한테 잘못 보이면 아들을 불러요. 그럼 그 끔찍한 비명이 시작되어 젊은 영혼은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호호 하는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짓말처럼 아까부터 끈질기게 들려오던 게 짖는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마치 자신을 잡아먹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공포에 질려 숨어버린 것처럼 그 소름 끼치는 정적은 젊은 영혼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걔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작은 주인을 미치게 만든 원흉의 목소리를, 그래서 그토록 처절하게 짖으며 자신의 하늘, 그리고 이터에 도살인 거대한 아기를 세상에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쫓아와 짖는 놈이라던 할머니의 저주 섞인 푸념은 사실 그녀 스스로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한 동물의 끈질긴 원한의 메아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터가 가진 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좋은 터는 사람과 영혼 모두에게 안식처가 되지만 한번 탈이 나고 사악한 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장악되면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공사로 인해 약해지고 혼탁해진 땅의 기운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실현할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건물들을 감싸고 있는 기운의 근원을 따라 옥상으로 향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불길한 존재감을 마주했습니다. 짙은 남색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길한 기운이 옥상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창살 같은 예리한 에너지가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 그리고 그곳에 지붕 난간 위에 검은 코트를 입은 형상이 뒤돌아 서 있었습니다. 인간 영혼에게서 느껴지는 희로애락의 감정이 전혀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만을 내뿜는 존재. 그는 이 터의 상처를 비집고 들어온 외부의 존재일까?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는 본래의 터주신일까? 감히 다가설 수조차 없는 그 강력한 기운 앞에서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한 할머니의 악행을 넘어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차원의 문제일 수 있겠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우리 같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인간의 작은 욕심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을 때 어떤 비극이 초래되는가? 한이란 무엇이며 그 깊은 원하는 시공을 넘어 얼마나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는 과연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곳에 갇혀버린 모든 영혼들, 특히 잔혹한 행위의 희생양이 된 젊은 영혼과 그가 사랑했던 작은 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비명 지를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영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부디 그들의 한이 풀리고 이 상처 입은 땅에도 언젠가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잊혀진 목소리들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담긴 보이지 않는 역사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시나마 일상 너머의 세계를 사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 즉 터는 단순히 흙과 돌의 집합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시간과 생명의 기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터는 예로부터 삶의 기륭화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 지형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던 것은 자연의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평안을 얻고자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연의 정교한 균형이 인간의 손에 의해 무참히 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산의 허리가 잘리고 수백 년을 흘렀을 물길이 하루아침에 마른 땅으로 변한다면 그 땅이 품고 있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비명을 지르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바로 그런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땅입니다. 한때는 푸른 산의 정기를 받고 맑은 개천이 발치해서 속삭이던 분명 좋은 기운이 감돌았을 터. 하지만 지금은 그 물길이 끊기고 주변은 새로운 건물을 올리기 위한 공사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흐르던 혈맥이 끊긴 땅 위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고 스산한 바람만이 감도는 두 채의 폐가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단순히 낡고 버려진 곳의 음산함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에너지, 땅의 근원적인 힘이 상처 입어 내지르는 고통스러운 신음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어디선가 애달픈 게 짖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듯한 그 소리.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정체불명의 소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자 왼쪽 구석의 어둠 속에 한 할머니의 형상이 고요히 서 있습니다. 70대쯤으로 보이는 연세, 화사한 꽃무늬 몸빼와 자색 고쟁이. 2000년대 초반 우리네 할머니들이 흔히 입으셨을 법한 정겨운 옷차림입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정겨움 대신 낯선 이의 방문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소? 그녀의 목소리는 없지만 그 마음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할머니는 바깥을 가리키며 시끄러워 죽겠다고 타박합니다. 아까부터 들려오는 극에 짖는 소리 때문인 듯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는 물음에 할머니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가 편안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날카롭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작은 앵마기용 비방 물건을 가리키며 불편하니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재차 쏘아붙입니다. 영가는 본질적으로 한 기운에 끌리기에 양한 기운을 가진 물건을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한 강한 경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냥 구경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안고 저희는 옆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60대 중후반의 할아버지. 하늘색 반팔 카라티에 회색 반바지 차림. 이분 역시 표정이 몹시 불편해 보입니다. 그에게도 이곳에 머무는 이유를 묻자 첫 번째 할머니와 똑같이 편안해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자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터에 미친놈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친놈은 밤낮 없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며 모두를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냐는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저 앞 개천 물길 막는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지. 그는 이 터의 변화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공사로 인해 땅의 기운이 흔들리자 이 근처에 즐비했던 묘들까지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묘바람입니다.
조상의 안식처인 산소에 탈이 생기면 그곳에 깃든 백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영향이 영가 상태인 조상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후손에게까지 화가 미치는 현상. 그는 공사로 인해 잠들어 있던